아, 인생이라는 게 참 묘해요. 어릴 땐 오히려 도시가 복잡하니 나중에는 시골로 내려가서 지낼 거야 라고 막연하게 꿈꾸고 정작 그 꿈을 실현할 때가 오면 또 그 나름의 쉽지 않은 현실이 있다는 걸 깨닫게 되잖아요. 특히 은퇴 준비를 하면서 전원생활이라는 낭만적 단어가 주는 설렘에 많이들 흔들리거든요. 저도 예전에 비슷한 이야기를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은 적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시골로 가서 평온한 삶을 만끽했다는 얘기도 있고 또 다른 사람은 이건 아니다 싶어서 그냥 6개월 만에 도시로 쏜살같이 돌아왔다는 얘기도 있고요. 사실 우리 주변엔 이런 시골행 마이너스 복귀 사례가 꽤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은퇴한 의사님 이야기를 들으면 나도 준비가 허술하진 않았는데 하고 돌아보게 되죠. 자, 오늘은 은퇴 후 삶의 설계, 특히 전원생활의 이면에 관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은퇴를 결심하거나 이미 은퇴를 앞둔 분이라면 분명 공감 가는 대목이 많을 거예요. 로망과 현실 사이에서 갈등하는 누구에게나 한 번쯤 곱 씹어볼 만한 주제니까요. 그 의사 선생님 얘기를 좀 해볼게요. 다들 아시다시피 의사라는 직업이 마냥 편하기만 한 건 아니죠. 밤낮 없이 환자를 돌봐야 하고 몸이 10개라도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바쁜 일상을 보냅니다. 당연히 은퇴 후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조용히 살고 싶다. 농장 하나 마련해서 텃밭 가꾸고 시간 많으니 이웃이랑 정담도 나누고 이런 소망을 하게 되기 십상이죠. 실제로 그 의사 선생님도 평생 병원에서 지친 몸과 마음을 달래줄 휴식처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도시 생활에서 완전히 벗어나 시골에 뿌리를 내리고 아침 저녁으로 하늘 바라보며 참된 평안을 찾으리라 믿었대요. 그 믿음은 결국 실행으로 옮겨졌죠. 은퇴를 몇 달 앞둔 시점부터 부지런히 농가 주택이나 땅을 알아보고 한적한 전원마을에 땅을 사고 직접 건물을 짓고 인테리어까지 싹 정리했습니다. 도시 생활을 꽤 오래 했으니 자금도 넉넉했고 병원 운영하며 벌어놓은 돈이 있으니까요. 놀랍게도 큰 무리 없이 아름다운 집을 완성했더라고요. 맑은 공기, 평화로운 풍경, 사람들이 말하는 조용함이 시작부터는 분명 존재했죠. 초반 두세 달은 그게 정말 좋아서 아침에 해 뜨는 걸 보며 스트레칭하고 커피 한 잔 내려 마시면서 이게 진짜 힐링이지 하고 뿌듯해했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여기서부터 현실은 만만치 않았어요. 6개월쯤 지났을 때 우리가 전원생활에 대해 갖고 있던 환상이 붕괴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도대체 뭐가 그렇게 어렵다는 걸까? 싶지만 경험해본 분들은 고개를 끄덕일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가장 컸던 건 생각보다 많고 복잡한 시골의 일들이죠. 예를 들어 집 앞마당 나무 가지치기 하나만 해도 서울에서 아파트 살 때는 생각도 안 해본 일이었대요. 거기다 잡초 제거나 겨울이면 눈 치우기, 농작물에 벌레라도 생기면 처치하느라 정신이 없고 비바람이라도 세차게 불면 여기저기 보수할 곳이 튀어나오는 등 손볼 게 끝없이 쏟아졌대요. 도시로 도망친다는 표현이 좀 과장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본인이 한 말 그대로예요. 한적하고 여유로운 전원생활을 기대했는데 현실은 집 안이랑 주변 돌보느라 더 바쁜 생활이었습니다. 그렇게 소소한 일거리가 쌓이는데 주변에 도움받을 사람도 마땅치 않았다고 하더군요. 시골이라고 해서 모든 이웃이 상부상조하는 건 아니잖아요. 특히 최근엔 귀농귀촌 인구가 늘어서 오히려 동네에 새로운 사람들만 잔뜩이니 예전 같은 끈끈함을 찾기도 어려운 경우가 많고요. 결국 의사 선생님도 도시에서 누리던 기반과 편의시설, 교통, 문화생활 등등이 너무 그리워져서 6개월 만에 도시로 다시 들어오게 됐답니다. 이 얘기를 들으면 그래도 뭐 그거 감수하고 가는 거지 난 다 계획했어 라고 말하시는 분이 있을 텐데요. 그런 분들께도 도움이 될 만한 실제로 들은 또 다른 사례 3가지를 이어서 말씀드려 볼게요. 첫 번째 사례는 은퇴한 대기업 임원분이에요. 평생 영업, 마케팅, 해외 사업 이런 거 하면서 하루가 어떻게 지나가는지도 몰랐던 분이죠. 퇴직하면서 이제 마음껏 쉬자. 글도 쓰고 바둑도 두고 농사도 조금씩 해보자 하고 수도권 외곽에 땅을 구해 전원주택을 지었습니다. 처음에는 얼마나 좋았겠어요. 새벽에 일어나도 기분 좋고 일출 보면서 명상하고 저녁엔 서재에서 취미생활도 하고요.
그런데 막상 길어야 한 달, 두 달 정도 지나니 적막함이 꽤 크게 밀려왔다는 겁니다. 도시에서는 회사 동료나 협력사 사람들, 후배들 등과 늘 바쁘게 어울렸는데 시골에선 그만한 관계가 형성되기 어려웠던 거죠. 그렇다고 아내와 둘이 매일 붙어 있자니 부부 관계가 새롭게 도약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소소한 갈등이 돋보이기도 하고요. 결국 이분도 완전하게 시골에만 박혀 있는 게 힘들어서 세컨드 하우스처럼 운영합니다. 도시엔 작은 아파트를 전세로 구해두고 일주일 중 며칠은 도시에, 며칠은 시골에 이렇게 분할해서 생활하는 거죠. 애초에 완전 전원 생활을 꿈꿨지만 사람과 어울리는 사회적 활력을 포기하기엔 아직 성향이 그렇지 않았던 거예요. 두 번째 사례는 50대 후반의 사립학교 교감으로 퇴직한 분이에요. 이분은 미리 귀농 귀촌 교육 같은 걸 열심히 받아서 농업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알고 들어갔어요. 난 준비가 철저하니 잘할 거야 하고 자신감도 있었죠. 처음엔 작게나마 텃밭도 운영하고 농산물 직거래 장터 같은 데도 참여하면서 꽤 보람을 느꼈대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건강 문제와 부딪혔어요. 시골 생활이라 하면 몸 써야 할 일이 생각보다 훨씬 많잖아요. 평소 도시에서 직장 다닐 땐 스스로 건강하다고 믿었는데 막상 농사일이나 집 주변 관리하려니 관절이나 허리에 무리가 왔던 거죠. 특히 시골에선 단순히 농사만 짓는 게 아니라 비 오면 비닐하우스 복구도 해야 하고 태풍이라도 오면 지붕이나 울타리 손질도 해야 하니 일이 끊이지 않습니다. 이분은 뼈저리게 느낀 게 미리 내 신체 상태부터 좀 살펴봤어야 했는데라는 거예요. 결국 병원 찾는 일도 자주 생기고 도시와 오가는데 시간이 많이 들고 길은 막히지 않아도 거리 자체가 멀어서 피로감이 엄청났다고 합니다. 원래 은퇴 후에는 건강하게 보내려 시골을 택했는데 정작 그 생활에서 오는 육체적 부담이 커서 못 견디게 된 거예요. 지금은 규모를 확 줄이고 동네 분에게 일부 농사를 맡기고 본인은 도시와 시골을 오가며 살고 있답니다. 세 번째 사례는 좀 다른 각도인데요. 은퇴하자마자 전원주택을 지은 뒤 바로 부모님을 모시고 함께 살겠다고 결심한 분의 얘기입니다. 부모님도 나이 드셨고 조용한 곳에서 모시면 좋겠다는 생각이었죠. 도시에서 부모님 모시고 사느니 차라리 자연이 가깝고 복잡하지 않은 시골이 낫다는 판단이었대요. 그런데 막상 어르신들이 시골 생활을 마음에 들어 했느냐? 꼭 그렇지만도 않았어요. 정작 어르신 입장에선 병원, 약국, 공공시설, 그리고 예전부터 다니던 시장이나 친지, 교회나 성당처럼 익숙한 곳이 모두 도시였기 때문입니다. 매번 왕복 두어 시간씩 나가야 되니 이게 또 보통 일이 아니죠. 게다가 나이가 들수록 익숙함이 주는 안정감이 큰데 완전히 다른 환경으로 옮기니까 오히려 우울감이나 소외감을 느끼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이분은 그 사실을 나중에야 깨닫고 시골이 다가 아니구나. 부모님이 편해야 하는데 오히려 도시보다 더 불편하게 만들었네 하고 후회했답니다. 결국 다 같이 도시 근교로 돌아와서 부모님은 병원과 시장 접근이 좋은 곳에 살고 본인은 주말마다 시골집을 오가면서 부모님과 시간을 보내는 방식으로 변경했죠. 위 세 가지 사례를 종합하면 전원생활이라는 게 낭만만으로는 해결이 안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사람이 살면 어디든 생활에 번거로움이 생기고 누군가는 그 번거로움을 즐길 만큼 체력, 취향, 성향이 맞아야 합니다. 또 사회적 관계, 개인 건강, 가족 상황, 경제적 여건 등등이 복합적으로 맞아떨어져야죠. 은퇴가 얼마나 큰 전환점인지는 다들 공감하시잖아요. 직장 그만두고 난 뒤에 인생이 짧게는 20년, 길게는 3040년일 수도 있는데 막상 은퇴 후 어디서 어떻게 살지? 라는 질문은 제대로 안 하고 일단 전원주택부터 지으려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예전에는 그냥 나이 들면 시골 가야지 하는 막연한 관념이 있었는데 이제 사회도 바뀌고 우리 삶의 패턴도 바뀌었잖아요. 문화생활, 취미, 병원 접근성, 교통 인프라, 가족과의 거리, 친구나 지인과의 교류 이런 부분을 좀 구체적으로 고민해야 해요. 특히 도전 정신도 좋지만 나에게 맞는지 안 맞는지부터 한번 살펴야 합니다. 힘들 때 도와줄 사람이 있는지, 경제적으로는 어떤지, 그리고 내 몸 상태가 이미 도시 생활에도 지쳐 있다면 시골 생활이 더 가혹할 수 있다는 사실도 머릿속에 넣고 있어야 해요.
은퇴했는데 왜 또 바쁘게 살아야 해? 이런 회의감이 들면 전원 생활이 도리어 스트레스가 될 수 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시골로 가면 안 된다, 실패한다, 이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적성 맞는 분들은 오히려 전원에서 낭만과 자유를 느끼며 잘 살아요. 다만 상당한 노력을 요한다는 점, 기대만큼 평온하고 한가로운 휴식만이 기다리고 있지는 않다는 점을 아셔야죠. 에어컨, 난방, 수도, 전기도 어찌 보면 도시보다 신경 쓸 일이 더 많고 집 주변 온갖 자빌도 직접 처리해야 하고 이웃과의 관계 설정도 예민하게 해야 하고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은퇴 후 전원 생활을 꿈꾸는 분들이라면 저 의사 선생님이 6개월 만에 다시 도시로 도망친 이유가 뭘까? 를 곱씹어 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무엇인지, 내가 시골을 택할 경우 어떤 것들이 바뀔지, 가족들은 어떤 입장인지, 굳이 다른 방법은 없는지, 이 모든 걸 한 번에 해결할 순 없겠지만 최소한 은퇴 생활의 현실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거죠. 도시가 너무 복잡해서 떠나고 싶은 마음은 이해하지만 시골의 풍경 뒤에 있는 수고와 노고, 사회적 관계의 단절 가능성, 인프라 부족 등은 감수해야 한다는 점을 미리 공부해야 하고요.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 방법은 절충안을 찾는 겁니다. 세컨드 하우스 형태로 주말이나 휴가 때만 시골집에 머무르면서 천천히 적응해 보는 거예요. 혹은 도시 근교의 전원 마을을 택해 병원과 상점, 문화시설이 가까운지를 고려해 본다든가요. 은퇴하고 완전히 이제 난 어디 안 가라고 확실하게 정착하기보다는 여러 선택지를 열어두고 유연하게 접근하는 편이 낫다고 조언하고 싶습니다. 전원 생활이란 말 참 낭만적이고 좋아 보이잖아요. 사실 저도 가끔 전원주택 사진을 보면 여기서 창밖을 내다보면 새소리 들으면서 커피 마시고 저녁엔 모닥불 피워놓고 이런 상상을 하거든요. 근데 상상이 전부가 아니죠. 현실적인 부분까지 따져보고 주변 사람들과도 충분히 상의해서 결정을 내리는 게 실패 확률을 줄이는 길입니다. 실패라고 하기엔 또 인생이 길고 시도해보는 것도 의미 있을 수 있지만 말이에요. 그래도 적어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쓰려면 왜 이렇게 복잡하지? 난 이런 상황을 원하지 않았는데 하면서 혼란스러운 선택을 되풀이하는 건 피해야겠죠. 아무튼 은퇴한 의사가 6개월 만에 도시로 다시 돌아왔다는 얘기는 전원 생활이 얼마나 신중히 검토해야 할 문제인지, 그리고 막상 내려가서 살아보면 단순히 일상이란 게 얼마나 많은 손길을 필요로 하는지 잘 보여주는 사례인 것 같아요. 은퇴 준비를 하시는 분들, 혹은 이미 은퇴하셨지만 어디서 어떻게 시간을 보낼지 고민 중이신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역시 나는 시골이 좋아 라고 하시는 분이라면 제 얘기를 들었다고 갑자기 주저하지는 마세요. 본인 성향에 잘 맞는다면 그거야말로 축복이죠. 다만 가기 전에 삶의 여러 요소가 어떻게 변할지를 미리 시뮬레이션하고 내 몸 상태와 경제력, 가족의 동의와 이해, 그리고 고독이나 외로움 같은 문제를 내가 잘 감당할 수 있는지 꼼꼼히 확인해 보시길 권장드립니다. 꿈꾸는 은퇴 생활을 찾는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가능성을 열어두고 하나씩 대비해 나가면 언제든 나만의 행복을 만나게 될 거라 믿어요. 자, 이렇게 전원 생활에 대한 희망과 현실을 모두 살펴봤는데요. 결국 은퇴 후의 삶이란 건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뭘까? 를 찾아가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단순히 전원주택 한 채 짓고 내려가는 걸로 완성되는 게 아니라 그 후에도 계속해서 학습하고 적응하고 보완해가는 과정이 따라 붙습니다. 이 점만 잘 이해하신다면 도시든 시골이든 어디서든 여러분의 은퇴 후 시간이 풍요롭고 의미 있게 흘러갈 거라고 확신합니다.